제가 요새 느끼는 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점점 내가 가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벼락거지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. 벼락거지. 근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. 요새 맨날 막 물가가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막 양극화가 오고 막 이러잖아요. 보니까 내 월급 빼고는 뭐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 거라. 그런데 사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. 내가 이렇게 그지가 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내 사랑하는 가족들, 또 뭐 내가 나중에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뭐 훗날 내 아내가 될 사람, 그리고 내 자식들,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실 다 함께 가난해지고 다 함께 불행해지는 거잖아요. 이게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 진짜 마음이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막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막 부업이다 뭐다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열심히 하고 있고, 저 말고도 사실 다양하게 어떻게 하면은 뭐 투자를 좀 잘해볼 수 없을까, 좀 부업을 해볼 수 없을까, 조금이라도 좀 이 거지가 되는 거를 내가 막 부자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야. 조금이라도 덜 거지가 되어보자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, 요새.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벼락거지가 되고 있잖아요. 근데 나이대별로 이 벼락거지가 되는 걸 훨씬 막 2배, 3배 빠르게 하는 되게 치명적인 가난해지는 선택들이 있더라. 그거를 좀 요새 느낀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한번 나이대별로 20대부터 50대까지 어떤 선택들이 우리를 2배, 3배 더 가난하게 만드는지 그 치명적인 선택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일단 20대부터 말씀드려볼게요. 제가 볼 때 20대에는 딱 하나예요. 딱 하나. 자동차. 20대는 자동차가 문제입니다. 이게 사실은 요 나이 때가 저도 차를 너무 사고 싶었어요. 그때 막 기억이 나는 게 막 중고차, 왜냐면 신차 뽑기에 너무 비싸니까 막 중고차 가격을 막 알아보는 거예요. 엔카 들어가서. 근데 야 뭐야, 중고 소나타가 이 정도밖에 안 해? 중고 그랜저가 이 정도밖에 안 해? 근데 그러면 뭐야, 몇백만 원 더 주면은 조금 연식이 오래됐지만 막 중고 BMW, 중고 벤츠도 살 수 있네?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너무 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.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이 자동차에 대한 또 욕심이 어렸을 때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자동차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뭐다? 한번 사면은 되게 급속도로 가난해지는 트랙에 들어간 게 된다,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. 우리가 뭐 차량 할부 뭐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뭐 한 달에 뭐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할부로 지출되는 차를 샀다고 쳐봐요. 이 정도면 막 아주 비싼 외제차는 아니죠. 근데 이런 거를 샀어도 이제 실제로 막 보험료 내고 뭐 기름값 내고, 그리고 차가 있으면 어떡해요? 차가 있으니까 드라이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. 얘를 뭐 가만히 주차장에다 놓을 거면은 못하러 내가 샀어. 그래서 드라이브 나가고, 게다가 뭐 또 요새는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보면은 주차비를 따로 받는 오피스텔도 있죠. 주차비 내고 이런 거 하다 보면 뭐 당연히 플러스 50만 원 정도는 더 들어요.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가 드는 거예요? 한 달에 100만 원이 드는 거예요. 100만 원이. 막 이게 무슨 엄청 비싼 차도 아니고 그냥 괜찮은 차. 그러면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8에 차를 사가지고 이거를 뭐 한 3년 동안 굴렸다고 쳐봐요. 차를 샀어요. 그러면은 3년 동안 100만 원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? 3,600만 원이 들었죠? 만약에 이거를 계속해서 나스닥에 넣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? 연수익률 10%로 쳤을 때도, 사실 10% 더 나오긴 하지만 10%로 쳤을 때 대충 한 4,500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격차가 얼마가 벌어진 거예요? 이 사람은 마이너스 3,600이에요, 지금. 차 산 사람은. 근데 차 안 산 사람들은 얼마가 있어요? 지금 플러스 4,500만 원이 있어요. 그럼 이 둘의 격차는 지금 거의 8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. 8천만 원. 사실상 3년 만에 1억 원 가까운 격차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. 물론 이건 뭐 대충 가정한 거긴 해요. 왜냐면 뭐 차량 리스비가 뭐 3년 내내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1년만 나오고 끝날 수도 있고 하긴 한데, 대충 가정을 했을 때 이렇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진짜 어렸을 때 차 사면, 만약에 내가 돈을 정말 잘 버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사실 저도 그래서 차가 없어요. 굳이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제가 운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서 차 없이 그냥 살고 있습니다. 이게 두 번째, 30대 때 이제 인생이 또 좀 빠르게 가난해질 수 있는 선택이 뭐가 있냐, 이거를 제가 또 요새 느끼는 건데, 이거는 진짜 집입니다. 집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사는 집. 뭔 말이에요? 내가 구매하는 집이 아니라 내가 거주하는 집. 이게 저도 점점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 싶다,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근데 좋은 집으로 옮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, 만약에 이제 옮기잖아요. 그러면은 일단 막 투룸 되고 좀 주변 위치도 괜찮고 막 이러면은 전세가 뭐 거의 한 3억은 돼요. 괜찮은 오피스텔들. 근데 심지어 월세로 하면은 보니까 못해도 한 100만 원에다가 뭐 관리비 뭐 하면은 거의 한 150만 원은 나오는 것 같아요.
그러면은 내가 좀 괜찮은 집, 막 엄청난 집도 아니에요. 그냥 조금 괜찮은 집에 살겠다고 하면은 큰 돈, 막 3억 정도 되는 전세금이 나가거나 아니면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되는 월세가 나가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. 이게 혼자 살 때도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. 결혼하면 또 어때요? 야, 우리 신혼이니까 좀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.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다. 이래가지고선 둘이 막 힘을 합쳐가지고서는 뭐 한 5억짜리 전세 들어가요. 예를 들어서. 그래서 5억. 야, 이 정도 전세 들어갈 거면은 두 부부가 나름대로 그래도 모아놓은 돈도 꽤 있는 거긴 하죠. 근데 당연히 이 4에서 5억 전세는 전세자금 대출도 껴있는 거죠. 그래서 내 돈은 실제로 한 1억에서 2억 정도 있고, 이제 전세자금 대출로 한 3억 정도 받아가지고선 보통 이런 데 들어가는데,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? 이게 엄청나게 이것도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서는 전세에다가 안 묶어두고 S&P에다가만 투자를 했다. 뭐 잘 몰라도 그냥 연평균 수익률 10%만 냈다.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? 2억이면은 2년이면은 2억 4천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. 근데 4에서 5억짜리 전세에 들어갔다면은 이 내 돈 2억은 꼬라박혀 있죠. 그리고 여기에서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 또 이자를 내야 되죠. 이자를 뭐 대충 5%라고 치면은 3억에 이자 5%면 얼마야? 1년에 이자가 1,50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. 2년이면 얼마예요? 3천만 원이에요. 3천만 원. 그러니까 뭐예요? 또 마이너스 3천만 원. 여기는 얼마가 됐어요? 플러스 4천만 원 됐죠? 그러니까 여기도 또 7천만 원 벌어지는 거야. 2년 만에.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? 집은 한번 좋은 데 살면 다운그레이드가 너무 힘들어.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 갭이 점점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, 내 마이너스 이자 내는 건 더 늘어나고 이 사람이 버는 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. 왜냐면 나는 점점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으니까. 그래서 제가 느낀 게 30대에는 이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욕망이 이 선택 한번 잘못하면은 꽤나 크게 좀 곤란해질 수 있겠구나, 이런 걸 좀 느낀 것 같아요. 자, 이제 40대는 제가 40대가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, 뭐 주변에 보면은 어떤 게 느껴지냐면, 이거는 40대 때는 이제 그 자식의 사교육이나 뭐 이런 거에다가 돈을 많이 쓰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뭐 요 사교육에다 돈을 많이 쓰는 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제가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하나 확실한 건, 이제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선 자식한테 좋은 교육을 해주고 싶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죠. 근데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는데 어떤 남들과의 비교 때문에, 혹은 남들한테 좀 꿀리기 싫다거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무리해서 쓸데없이 자식 교육에다가 막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이고 뭐 영어 유치원 보내고 이러면은 이제 이것도 또 이제 좀 많이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,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사실 40대면은 이제 10년 뒤면은 은퇴를 생각해야 될 나이잖아요.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나이인데, 본격적으로. 근데 이런 자식 교육에다가 막 형편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이 쓰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,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좀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0대는 이것도 뭐 제가 돼본 적이 없지만 느끼는 게, 이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 잘해야 되는 거야. 리스크 관리. 50대는 이제 은퇴를 진짜 코앞에 뒀잖아요. 곧 있으면 은퇴잖아요. 그래서 이게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, 되게 안정적으로 내 은퇴 자금을 넣어서 안정적으로 돈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마법 같은 투자처가 있지 않을까? 있으면 좋겠다?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이. 왜냐면 사람이 불안하니까. 그래서 사실은 제 아버지도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. 그 무슨 본인이 뭐 어디 지방에 내려가서 누굴 만났는데, 되게 그때 농지연금에 대해서 좀 아버지가 관심이 있으셨거든요. 근데 거기서 만난 이제 그 어떤 지방의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, 그 농지연금 받을 수 있게 내가 이렇게 다 관리도 해주고 할 테니까 내 땅을 사가라,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이게 그분이 그렇게 관리도 다 해주면서 자기 땅 사가라고 하면은 그게 뭐겠어요? 그만큼 자기 땅을 원래 시세보다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일 거 아니에요?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안 그래도 약간 좀 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고 좀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,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? 그러면 진짜 한번 당신한테 당신 땅 이렇게 막 뭐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사가지고서는 한번 나 농지연금 받아볼까?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, 이 투자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잖아요. 내가 돈을 쓸 때 이걸 내가 원래 시세는 얼만데 내가 이 정도에 사면 싸게 산 거 비싸게 산 거, 이런 판단이 돼야 되는데, 아무래도 그런 판단을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, 그런 공부가 하기도 솔직히 힘들기도 하고, 지금 당장 좀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고,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 것 같아요. 저 같아도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좀 이렇게 리스크 있는, 좀 감언이설에 속아가지고서는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다가
좀 곤란해지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, 최근에 보면은 막 유명인들이 사칭한 투자 이런 것들도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은퇴를 앞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. 그래가지고서는 오늘 뭐 이렇게 영상에서는 20대부터 50대까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선택을 잘못했을 때 급격하게 안 좋은 상황, 가난해지는 상황에 빠질 수 있는지를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려봤어요. 그래서 뭐다? 20대는 자동차, 그리고 30대는 뭐 집, 거주하는 집, 40대는 자녀 교육, 50대는 약간 이 은퇴 자금을 조금 리스크 있는 투자처에다가 멋모르고 넣었다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제가 보니까 항상 저도 그렇고 언제나 사람이 좀 조급할 때,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을 때 실수가 나오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것도 20대 때 자동차 왜 사는 거예요? 내가 당장에 막 돈 많아지고 싶은데 돈은 없는데 자동차로 조금이라도 내가 더 빨리 돈 많은 척을 하고 싶은 거야. 30대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돈이 아직 없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야. 40대, 50대도 다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조급함을 버리고 그냥 좀 더 차분하게 내 페이스대로 그런 식으로 좀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다 보면은 또 나름대로 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오늘 영상 말고도 제 채널에서는 주로 좀 이렇게 돈에 대한 얘기들, 특히 제가 뭐 직장인으로서 부업도 하고 있고 사업, 창업 이런 것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꾸준히 올려보려고 하니까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. 또 제가 지금 부업으로 좀 돈을 벌고 있는데 이런 제가 하고 있는 부업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도 하단에 고정 링크에다가 간단하게 뭐 관련 영상 남겨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. 감사합니다.